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상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중소기업 정관에 꼭 들어갈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정관의 효력은 오직 임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네. 일반 직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고로 임원에 대한 효력 사항은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들어주는 게 정관이잖아요. 그런데도 회사의 상황에 맞게 정관을 뭐 변경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정관 기재 사항 중 네.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있는 것과 네. 법인 등기부 등본에 없는 임의적 기재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법인의 등기부 등본 내용을 보시면 해당 정관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보통 일반적으로 정관의 1조서부터 7조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 상호, 네. 두 번째는 회사의 경영 목적, 네. 세 번째는 본점의 소재지, 네. 네 번째 공고 방법, 네. 다섯 번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네. 여섯 번째는 한 주의 금액, 네. 일곱 번째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네. 즉 7가지 내용이 네.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작성할 때는 그걸 그대로 정관에 작성하는 게 맞죠. 네, 기업이 업력이 길어지다 보면 뭐 소재지를 변경하기도 하고 사업 목적을 바꾸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등기부 등본을 바꿔야 하는데 정관도 바꿔줘야 되는 건가요? 네, 등기부 등본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한 글자라도 변경 사항이 있으면 바꾸셔야 합니다. 네. 바꾸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네. 다만 앞서 이야기한 1조부터 7조까지의 내용이 변경 시에는 정관까지 변경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등기부 등본 바꾸고 정관은 안 바꿔도 된다. 그 네. 말씀이신 거네요. 네. 정관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상법 규정에 맞춰서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 시 꼭 삽입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변경 안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이 총 3가지잖아요. 절대적 기재사항, 그다음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 같은 게 있는데 대표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방금 부지점장이 말씀하신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정관이 1조부터 7조잖아요. 비상장 주식회사 정관에 꼭 삽입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정관의 임의적 기재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주식의 소각입니다. 여기에는 이사의 결의로 인한 이익 소각 절차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산업재산의 양도와 양수 사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규정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상법상 회사를 말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뭐 등을 말씀하는데요.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은 회사가 사실 주식회사잖아요. 통상 대부분의 결산법인은 1월에서 12월까지 한 해 기속분을 다음해 3월에 신고하는데 그때 매년 3월 주총할 때 보수 책정도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3월 주총 시 이사의 보수를 책정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는 매년 주총을 열고 서류를 만들어 놓는 게 실제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이제 등기권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정관을 거의 활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이사 보수의 한도 금액을 조금 넉넉히 해서 정관 자체에 명시하는 것이 중소기업에는 매우 현실적이고 좀 업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어차피 보수 변동이 크지 않는 회사라면 매년 보수를 정할 필요 없이 정관에 명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전체 임원의 한도 금액을 정관에 좀 명시하고요. 또 회사 사항에 따라서 임원 보수 계약서를 임원별로 추가로 기재해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추가로 특히 주총 시 만드는 별지 중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해 절세 가능 제한을 좀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퇴직소득 인정 배수가 3배수에서 2배수로 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속된 말로 뭐 퇴직금 배수를 몇십 배로 해놓는 뭐 그런 회사들도 많았었는데 과제 당국이 이를 인지하고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지금 2배수밖에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배수대로 퇴직금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더 높은 배수는 상여 처분이 될 수 있죠. 법인에서는 어차피 비용 처리가 되고 개인은 상여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퇴직금 배수 한도는 소득세법상 한도이니까 법인세법상에서는 사실 뭐 한도 없이 비용 처리는 가능한 거잖아요.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난다면 소득세는 내더라도 퇴직금 배수를 조금 올려서 해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인에서 나오는 퇴직금이 최소한의 소득세만 내고 네. 자기 자신이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3배수로 계속 가다가 퇴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배수, 그리고 2020년 1월부터는 2배수라는 것이 네. 가장 적은 금액의 인출로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정관 변경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관 변경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정관 변경 시 등기가 꼭 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임원 변경 등기, 두 번째는 증자 등기, 세 번째는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네. 네 번째는 본점 이전 등기, 네. 다섯 번째는 목적 변경 등기, 네. 여섯 번째는 지점 설치 등기, 네. 일곱 번째는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라고 하죠. 네, 관련된 요즘에 등기. 카카오 말 많이 나오죠.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덟 번째로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관에 기재도 되어야 되고요. 네. 꼭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은 2019년 12월까지는 3배수, 그 다음에 2020년부터는 2배수. 예,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물론 3배수 이상을 가져가도 차액은 상여 처리되니까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이긴 하지만, 퇴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매년 퇴직금 산정 기준, 네. 임원은 1년에 10분의 1, 그리고 3년 평균, 네. 을 가지고 하고요. 네. 직원들은 네. 12분의 1, 3개월 평균으로 합니다. 3년, 3개월 다르네요. 네, 좀 네네. 다릅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직원들보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높게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라 할 수 있죠. 아, 이게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네요. 예, 네네. 맞습니다. 요즘 사실 뭐 언론에서 산재 사고 또 강주에서 또 일어났어요. 그죠? 작년 여름에 일어나고 또 일어났는데 아무튼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니까 근로자와 함께 사고가 나더라도 대표는 산재에서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임원 유족 보상금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겠어요? 네. 임원 유족 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평균 임금의 1,300일, 네. 그리고 장의비는 평균 임금의 120일, 단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한도로 네.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요. 네. 이 1,300일의 기준은 네. 근로자가 산재 발생 시 산재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300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임원도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관에 그렇게 기재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관 변경은 중소기업에 있어서 이제 솔직히 중요하잖아요. 차명 주식이 있는 대표가 뭐 주식을 경쟁업체에다가 뭐 양도하여 뭐 경영권을 빼앗기는 뭐 이런 경우도 사실 들어봤고요. 실제 현장에서요.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그 주식을 팔 수 없게끔 양도 제한을 걸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차명주주가 배신하면 경영권도 위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할 수 네. 있고요. 지금 괜찮다 하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주식 양도 제한을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양도할 수 있다고 정관에 명시해 두고 등기까지 해둔다면 네. 경영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법인을 운영할 때는 필요 규정들을 반드시 정관에 넣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네. 이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차명주주든 일반 주주든 다른 회사의 주식을 팔 수 없다면 네. 그 주주는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 가격으로 회사에 자기 주식을 사줘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 때는 회사와 주주들 간의 다양한 상황을 보고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므로 규정을 만들 때는 꼭 전문가와 상세하게 상의 후에 만드는 것이 그렇죠. 중요합니다. 아무리 규정이라고 해도 모든 회사가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런 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정관은 상법을 근거로 하기에 상법이 개정되면 사실 정관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설립 시 만들어 놓은 정관을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잖아요. 각 기업의 성장 상황에 맞는 정관 변경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 밖에도 법인의 임원은 회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네.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과거 차명 주식을 많이 하였고요. 네. 지금도 빈번하고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사의 책임 한도도 정관에 규정하면 그 한도만큼만 책임은 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네. 바야흐로 뭐 주주총회를 할 시기가 지금 다가온 것 같은데요. 배당은 결산 후 대부분 1년에 한 번 하는데 중간 배당을 하려면 또 그것도 정관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업 상황에 맞는 정관 변경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관 변경에 대한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